What a play! What a goal!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스하키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시즌 전에 디비전별로 간단하게 로스터를 확인해보고 프리뷰 해보는 시간으로 마지막 디비전, 퍼시픽 디비전을 좀 볼까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 이제 다 아실 거예요. 플로리다의 바코브 선수가 거의 시즌 아웃이라고 떴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퍼시픽 디비전 보면은 베가스, LA 킹스, 그 다음에 에드먼턴 이렇게 플레이오프에 나갔습니다. 다 올라갈 팀이 올라갔고요. 시즌 개막하기 전에 좀 기대를 했던 밴쿠버가 잘 못했고, 조금 캘거리보다 밴쿠버가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캘거리가 좀 더 승점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이 너무 망했고, 뭐 산호세야 어차피 이제 계속 리빌딩을 하는 팀이니까요. 좀 이제 우리 동부지구에서 몬트리올이 리빌딩이 제대로 돼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올라갔었잖아요, 지난 시즌에. 그런 느낌으로 좀 다음 시즌에 그런 뭐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어떤 리빌딩이 조금 완전한 리빌딩은 아닙니다. 완전 바닥을 긁으면서 갔던 건 아니니까 뭐 그럴 시즌도 있었습니다만, 애너하임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캘거리 로스터를 먼저 보시면은 딱히 영입된 거는 없습니다. 네,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플레이오프를 또 한 자리 노려볼 만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난 시즌에 그래도 후벌드 선수가 골을 좀 많이 넣으면서 공격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줬다라는 게 좀 고무적이고,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 이거는 이제 지난 시즌 레이팅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좀 더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3번 라인에 왼쪽에 파라비 선수랑 사랑고비치, 이런 선수들이 한 60포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50포인트 이상, 네,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가능성이 있고, 파라비 선수 같은 경우는 20골 20어시스트를 필라델피아에서 했던 경험도 있는 선수입니다. 수비는 어쨌든 넘버원으로는 맥켄지 위거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라스머스 앤더슨 선수는 거의 90% 이상 트레이드가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모르죠. 캘거리가 만약에 성적이 굉장히 좋아서 플레이오프권으로 들어가면은 뭐 그냥 어쨌든 탑4 페어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지금 루머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2024년 전체 9번으로 드래프트 되었던 한국계 제인 파레크 선수가 아마 이 로스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지금 프리시즌을 하고 있어서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스틴 울프 선수 재계약도 다 했고요. 지난 시즌이 프리시즌이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NHL 트렌드를 보면 그냥 한 시즌 잘하면은 다 그냥 재계약을 빨리 장기로 묶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시즌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세이브율도 좋았고 팀 전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쨌든 다음 시즌에도 울프 선수는 넘버원 골리로 활약을 할 거예요. 에드먼턴 같은 경우는 뭐 컨셉이 똑같아요. 언제나 똑같아요. 일단은 맥데이빗 재계약해야 되는 거는 옆으로 치워두고요. 어차피 재계약하려면은 역대 최고 금액을 줘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맥데이빗이 지금 질질 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진 그건 모르겠고, 컨셉은 항상 똑같습니다. 맥데이빗과 드라이사이틀은 어차피 탑4, 6 라인에서 다 쓸어 담을 거고요. 3번, 4번 라인에서 누가 해주느냐, 그리고 골리가 잘 버텨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는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요즘에 프리시즌 보는 걸 보면요. 맥데이빗과 드라이사이틀이 한 라인에서 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2번 라인 센터로 라이언 누젠 호킨스가 들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 윙어로는 아이삭 하워드, 이제 템파베이에서 트레이드가 된 유망주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이제 에드먼턴 팬분들이시라면 꼭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맥데이빗이 중앙에 있고요. 드라이사이틀이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 윙어로 지금 잭 하이만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즌 시작을 프레드릭 선수, 지금 왼쪽 3번 윙어로 나와 있는 프레드릭 선수가 지금 탑라인에서 맥데이빗과 드라이사이틀과 같이 뛰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라인을 시작할 것 같아요. 이유는 누가 봐도 보이거든요. 맥데이빗과 드라이사이트를 보좌하는 피지컬 포워드, 파워 포워드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뭐 어차피 맥데이빗이랑 드라이사이트랑 같이 뛰면 공격에서 당연히 공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랑 같이 라인에서 뛰는데 이제 밑에 라인에서 한 번씩은 터져줘야 되는 거. 뭐 에드먼턴 경기는 이제 워낙 한국 분들도 많이 보셔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유망주 트레이드를 해온 아이작 하워드나 그 다음에 이제 버팔로에서 이적해온 여기 오른쪽 2번으로 나와 있는 사비에 이 선수들 중에 누군가가 좀 터져주면 좋겠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드릭 선수를 좀 중요하게 지금 볼 수 있는 게 탑라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규 시즌에 얼마나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스턴에서 이 선수를 트레이드로 내보낸 이유가요. 지난 시즌에 완전 폭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스턴에서 좀 애지중지 키웠던 선수예요. 한 20골 정도 진짜 최대로는 한 15골에서 20골 정도면은 그래도 뭐 빅리그에서 나쁘지 않은 포워드잖아요. 그러면서 피지컬도 되는 이런 선수들은 스탯 이상의 가치를 팀들이 부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킬만 있는 게 아니라 한 20골 정도 넣으면서 피지컬 능력이 된다? 이런 선수가 이제 레어템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 시즌에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이 트레이드를 해왔는데 이 선수를 에드먼턴이 장기 계약을 했어요. 네. 그 조금 의문이 되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보스턴에서 잘 나갈 때 그런 어떤 폼으로 맥데이빗과 드라이사이트를 보좌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 킹스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매력적인 라인입니다. 일단은 팀 자체가 수비를 단단하게 묶는 그런 팀 플레이를 항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요. 보시면은 언제 뭐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LA 킹스랑 플로리다 아니면 LA 킹스나 캐롤라이나 이런 팀들 간의 매치업을 보면 완전히 다른 게임을 보여주거든요. 킹스는 묶는 이제 포어 체킹을 잘 안 나가는 그런 팀 플레이를 하고 케인즈나 플로리다는 포어 체킹을 세게 나가는 이런 팀 플레이를 하는데 어쨌든 이 수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센터 라인을 보시면은 코피타, 바이필드, 필립 다노 완전 뭐 80, 90포인트는 아니지만 40, 50, 60포인트를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견고한 수비를 가지고 있는 센터 3명이 꽉 차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비 쪽에는 드루 다우리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시즌에 좀 터져줘야 되는 걸 기대하는 게 브렌트 클라 2번 페어링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선수의 공격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안제 코피타 선수가 이제 다음 시즌을 하고 은퇴를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이제 바이필드 선수가 넘버원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가능성은 보여줬고요. 50포인트, 지난 시즌에도 81경기 나와서 50포인트를 넘겨줬으니까요. 이 선수의 장점은 몸도 세고요, 크고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좋고요. 그렇다고 막 피지컬 힛을 엄청 날리는 건 아니지만 포인트 만들어주면서 피지컬 플레이도 어느 정도 되면서 수비 센스가 굉장히 좋고요. 네, 포지셔닝이 좋고. 그러니까 이제 투웨이 센터로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이미 증명을 했어요. 근데 뭐 현지에서는 좀 포인트를 더 많이 쌓아줘야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코피타 선수가 빠질 거기 때문에
이제 바이필드 선수가 60, 70포인트를 해주는 넘버원 센터로 확실하게 올라와야 된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피타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할 거기 때문에. 산호세는 딱히 뭐 말할 거는 없습니다. 어차피 리빌딩을 계속하고 있는 팀이고요. 다만 이제 지난 드래프트에서 또 이제 좋은 신인을 상위 드래프트로 데려왔어요. 미사 선수를 드래프트 하면서 산호세 버전의 4명의 코어 선수 포워드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선수들이 다 대부분 20살도 안 넘은 이제 막 18, 19배, 20살 뭐 이런 선수들입니다. 뭐 신인왕을 차지한 셀레브레니 그대로 있고요. 왼쪽에 에클런드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라인 센터로 지난 시즌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여준 윌리 스미스 선수가 있습니다. 이 3명이 이미 빅리그에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드래프트가 된 미사 선수가 지금 들어오냐, 빅리그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뭐 이게 지금 얘기가 돌고 있는데, 아직 뭐 프리시즌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3명과 미사 선수 이렇게 4명이 길게 보면 10년에서 15년 산호세를 이끌어야 할 선수들입니다. 이미 뭐 셀레브레니 선수나 에클런드 같은 선수는 뭐 당연히 이제 쭉 가는 거고, 이렇게 미사 선수나 윌 스미스 선수까지 이제 성장을 한다면은 단번에 탑 레벨의 포워드 4명을 보유하게 되는 산호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뭐 2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산호세는 어쨌든 이 코어 4를 가지고 리빌딩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 저는 괜찮은 영입이라고 보는 게, 왼쪽 2번 페어링의 올로브 선수랑 오른쪽 2번 페어링의 킬링버그, 이 2명의 펑무빙 디펜스맨을 데려왔어요. 이 두 선수 모두 단기 계약 뭐 1년, 2년짜리고 나이가 이제 30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두 선수는 리그에서 펑무빙 자체는 검증이 돼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지난 시즌에 뭐 제대로 된 디펜스맨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좀 이 부분은 좋은 영입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어쨌든 뒤에서 빌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애틀에서도 이번에 조금 데려온 선수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댈러스에서 데려온 마치먼트 선수, 왼쪽 3번 3번 윙어로 있고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에서 데려온 프레드릭 구드로 선수, 이 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밑에 미들라인과 하위 라인에서 뎁스를 채워주는 선수들. 이 시애틀이 플레이오프 나갔을 때의 컨셉과 저는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막 70, 80포인트 탑라이너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미들라인에서 보면요, 나름 그래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S급은 아닌데 A, B급으로 1번부터 3번 라인까지 차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시애틀의 강점이었었죠. 플레이오프에 나갔을 때. 여기서 좀 해줘야 되는 게요, 베가스에서 이제 FA 대박으로 왔던 스티븐슨 선수가 더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븐슨 선수를 시애틀에서 오버페이를 하면서 데려온 거거든요. 그 당시에 시애틀에, 그때는 이제 셰인 라이트 선수도 아직 안 올라왔을 때여서 이 미들 2번, 3번 라인에서 뛸 수 있는 센터가 없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선수에게 뭐 50, 60포인트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생산력이 있어야 됩니다. 받는 돈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장점으로는 이 팀에 뭐 조이 다코드라는 확실한 넘버원 골리가 있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입니다. 시애틀은. 밴쿠버를 얘기를 하면요, 일단 퀸 휴즈가 있죠. 딱히 영입 뭐가 없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에반더 케인 선수 데려온 거 말고는 다 재계약이에요. 베서 선수 재계약했죠. 갈란드 재계약했죠. 그 다음에 케인 선수 데려온 거고, 그 다음에 뎀코 골리마저도 그 부상 위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했고요. 딱히 영입된 거는 없습니다. 네, 그냥 이대로 가요. 뭐죠? 네.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막 미래가 창창하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일단은 핵심은
패터슨 선수가 이제 100포인트 넘겼을 때 그 폼을 과연 다시 찾을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여기까지인 선수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패터슨 선수가 한참 잘 나갈 때 막 셀케 트로피 후보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100포인트 넘기고 그러면서 대박 계약을 했었잖아요. 그게 커리어 하이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 선수가 경기하는 걸 보면은 막 개판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할 일은 센터로서 할 일 거는 다 하는데 그때 이제 100포인트 넘겼을 때의 추억이 너무 강해서 그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게 커리어 하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그게 실력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2번 라인 센터로 레인저스에서 데려온 히트 이 선수가 이제는 60포인트 이상 넘겨줘야 되는 그런 포워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지난 시즌에 56경기에서 26포인트, 13골에 13개 어시스트였거든요. 레인저스에서 한참 잘 나갔던 22, 23 시즌 그런 느낌이 더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지난 시즌은 56경기, 그 전 시즌에는 10경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선수가 더 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뭐 밴쿠버가 뎁스가 그렇게 강한 팀도 아니고 센터 자원이 그렇다고 2번 라인 센터로 들어올 선수도 없고요. 정말로 만약에 엘리아스 패터슨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오는 경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히틀 이 선수가 넘버원 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의 퍼포먼스로는 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원투 펀치가 센터가 확실히 중요한데 좀 도박성이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에드먼턴이야 맥데이빗과 드라이사이틀이 있는 한 영원한 우승 후보가 될 거라고 보고, 우승 후보는 아니어도 플레이오프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베가스는 진짜 이번에 미치 마너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너무 강력한 라인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센터 라인이 보시면 좀 사기급입니다. 잭 아이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허틀, 그 다음에 윌리엄 칼슨, 다 뭐 이미 검증된 선수들이고요. 윌리엄 칼슨 선수는 또 이제 수비 좋은 걸로 유명한 선수고요. 베가스는 지금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 그러니까 그 전술은 이제 시즌이 시작돼야 아는 것, 시작돼야 아는 거지만 선수들의 투웨이 능력 좋은 선수들이 꽉 차 있어요. 아이클 수비 좋고, 허틀 수비 좋고, 윌리엄 칼슨 수비 너무 좋고요. 미치마노 선수도 수비 좋죠. 네, 윙어 치고는, 윙어는 보통 이제 수비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미치마노 선수 수비 좋고, 마크 스톤 선수도 수비 좋고, 이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4번 라인으로 내시빌에 있던 시전 선수, 콜텐 시전 선수를 데려왔는데, 이 선수는 필요하면은 내시빌에서는 2번 라인 센터로도 썼었어요. 이제 페이스오프 잘하고 한 뭐 30포인트, 40포인트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지금 오른쪽, 왼쪽, 앞, 뒤로 꽉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치마노까지 방점을 찍은 거고요. 이제 수비에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피트 앤젤로 선수가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커리어 아웃이 될 것 같다라는 거. 하지만 이미 띠오도어나 예전에 이미 데려왔던 하나핀 선수, 이렇게 확실한 공격력 대구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수비수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치마노 선수, 이런 선수가 FA가 되기 전에 트레이드 앤 사인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어떻게 올 시즌을 지난 시즌만 보면은 트렌드죠. 네, 란타넨 선수가 있었고 이번에 미치마노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거예요. NHL 역사에서 보면 이 정도 급이 되는 선수가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는 것 자체가 잘 없죠. 팀에서 그런 선수를 놓치려고 할 리가 없죠. 네, 절대 놓치지 않죠. 100포인트를 찍어주는 선수가 흔한 게 아니니까요. 공격과 수비에서 특히나 뭐 미치마노 선수의 패스 능력은 이미 뭐 NHL 탑 레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클 선수랑 미치마노 선수의 패싱 게임 탑라인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이쪽 디비전도
베가스가 굉장히 강할 것 같고요. 에드먼턴은 드라이사이트가 맥데이빗이 있는 한 항상 보는 맛이 있는 거고요. LA 킹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수비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좀 뭐 베가스의 독주, 그 밑에 킹스, 에드먼턴 이렇게 된다면 좀 반란을 노려볼 수 있는 팀, 애너하임, 밴쿠버, 캘거리, 시애틀, 뭐 요 정도까지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막 획기적으로 팀이 전력이 확 바뀐, 그러니까 지지난 시즌의 내시빌처럼 뭐 그런 팀은 없어요. 이번 오프 시즌을 지나면서 결국 있는 선수들이 재계약을 하고 남고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애너하임이 마치 지난 시즌의 몬트리올처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시애틀도 이번에 감독이 바뀌었는데 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지난 시즌에 스탠딩이 안 좋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캘거리, 밴쿠버, 애너하임, 시애틀의 이 중위권 싸움, 에드먼턴이 또 이제 중위권 싸움으로 저는 보입니다. 확실하게 뭐 그 두 명 선수를 빼고는 딱히 뭐 이렇게 전력적으로 엄청나다라고 볼 건 없을 것 같아서 가뜩이나 이제 골리가 조금 스키너 선수도 불안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2강 4중 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